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이틀 연속 이어진 폭락. 정말 정신없는 시장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 계좌가 지금 좀 푸른빛으로 물들었을 텐데요. 솔직히 제 20년 경험에 비춰봐도 이런 식의 급락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의 그 변동성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다들 이제 상승장은 끝난 건가 하는 그 공포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진짜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럴 때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압니다. 강세장이 끝났는가? 이게 아니고요. 이 시장을 이끌던 근본적인 동력이 이번 충격으로 훼손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핵심이죠. 오늘 이 질문의 본질을 데이터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복귀해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3월 3일하고 4일 코스피 지수가 이틀 만에 10% 넘게 그냥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이란발 전쟁 소식이라는 단 하나의 트리거가 시장의 투매 버튼을 제대로 누른 셈이죠. 이런 단기 충격은요, 단순한 공포 그 이상입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시장의 매도 압력을 기계적으로 막 증폭시키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플래시 클래시 현상과도 아주 유사했어요. 그리고 이 공포의 진원지에는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터미널을 통해서 집계된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틀 동안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시장에 쏟아냈더군요. 이건 단순한 자금 이탈이 아니에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상 한국 시장의 위험 가중치를 급격하게 조정한 결과죠.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링은 불보듯 뻔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폭락을 단순히 이란 전쟁 탓으로만 돌리는 건 현상의 겉만 보는 겁니다. 제 분석 모델에 따르면 이건 그야말로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진 퍼펙트 스톰에 가까웠어요. 연초 이후 45%나 급등하면서 누적된 과열 부담감,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기름을 부었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라는 공급망 리스크와 국내 금투세 논란 같은 정책 불확실성까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흥분한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냉정한 분석가가 되어야 합니다. 제 20년 경험이 말해주는 단 하나의 진실은요. 시장의 진짜 방향성은 시끄러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변치 않는 데이터와 펀더멘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이성적인 데이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슬라이드에 표시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과거 쿠웨이트 침공, 이라크 전쟁, 그리고 가장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런 지정학적 충격이 터졌을 때 시장이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39거래일이었습니다. 아래 강조된 숫자가 보이시죠? 초기 충격의 고통은 늘 크지만 시장은 결국 펀더멘털을 따라 회복하는 아주 강력한 복원력을 보여줬다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과거처럼 회복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요, 오히려 회복의 질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보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어땠습니까?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라는 삼중고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잡혀가는 추세고 글로벌 경기는 강력한 AI 사이클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의 체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국면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온 AI 투자 슈퍼사이클.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몇 년간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만 하는 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죠. 이건 단기적인 유가 변동이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심장, 즉 본질적인 성장 동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미래에셋 증권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더군요. 이번 지정학적 이슈는 AI 사이클이 주도하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재평가 흐름을 바꿀 만한 변수가 아니다. 시장의 스마트머니들도 이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죠. 최근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발표한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요. AI 관련 매출로만 연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거라고 합니다. 시장의 우려처럼 AI 투자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숫자 앞에서 중동의 단기적인 노이즈는 그저 노이즈일 뿐이죠. 그럼 우리가 진짜로 모니터링해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이것이 겨우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을 꼬이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변수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면밀히 추적해야 할 단 하나의 핵심 변수, 알파 드라이버입니다. 자, 그럼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대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20년차 베테랑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가 사용하는 간단한 3단계 플레이북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인 투매를 멈추고, 둘째,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셋째, 앞서 말한 핵심 변수만 주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액션이 바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죠. 하지만 이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번 하락을 계기로 어중간하게 들고 있던 종목이나 확신이 부족한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현금으로 내 포트폴리오의 심장, 즉 가장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가진 시장 주도주의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바이 더 딥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뉴스라는 소음을 차단하고 진짜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지표죠. 국제유가, WTI, 원달러 환율, 그리고 시장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지수 VIX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안정을 찾는다면 전쟁 뉴스가 계속 나와도 시장은 결국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정말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지던 3월 5일, 바로 그날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1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할까요? 시장의 비이성적인 공포를 스마트머니는 가장 값싼 박앤세일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게다가 시장의 시선을 다시 반도체와 AI라는 본질로 되돌릴 강력한 이벤트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3월 16일에 열리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죠. 이 행사를 기점으로 시장의 모든 관심은 다시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옮겨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단기적인 악재가 장기적인 호재를 이길 수 없는 이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의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바로 핵심 자산에 대한 신중한 분할 매수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모든 걸 거는 올인 전략도, 그렇다고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올아웃 전략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싸질 때마다 마치 적금 붓듯이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네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선장은 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튼튼한 돛대에 집중하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튼튼한 돛대, 즉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핵심 자산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잃지 않는 투자의 시작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예측의 무대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대응과 생존의 무대일까요? 이번 폭락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길 바라면서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